자, 그래서 사례는 형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좀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노이는 제가 이틀 정도밖에 안 있습니다. 촬영하러 가는 거라 내용이 전문적 영역으로 진화하는 듯.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라. 안녕하세요. 베프분이 영상을 만든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제가 작년에 다낭 7박 에코 자려고 올해 12월 다낭 갈지 호치민 갈지 고민 중 영상 보고 결정할게요. 감사합니다. 호치민 로컬 가라 인당 3시간 평균 비용 어느 정도? 3시간 평균 비용. 술을 얼마나 드시냐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평균치로 딱 얼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룸차지 그리고 술 그렇게 해서 그냥 인당 제가 봤을 때 3시간 노시면 댄스까지 안 시킨다, 애들 팁이랑 다 들어가면 인당 한 400에서 500만 동 정도면 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 20만원 쓰고 나오는 건데, 그래도 한국 다국적에서 20만원 쓰는 것보다는 몇 배는 훨씬 재밌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3부 제보입니다. 제보. 우리 형님들이 제보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보를 실제로 많이 해주셔서 요새 제가 좀 힘이 나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형님들이 제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쓴소리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응원을 해줄 상황이 없습니다, 형님들. 근데 제가 응원을 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을 주세요, 형님들. 제가 형님들한테 항상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만 형님들이 갖고 오시니까 제가 호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형님들보다 인생 경험이 당연히 적고 베트남의 경험이 형님들보다 많기 때문에 베트남에 한해서만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기준화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보입니다. 관계 시작은 관계의 시작점에서. 요새는 중코 가면 진주 찾기 가능한가요? 어디 중코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낭 중코면 진주 찾기 잘 모르겠습니다. 중코 요새 물량이 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관계의 시작점, 어떤 형님께서 저렇게 제보를 해주셨고 다들 사연 다 말씀하셨고 여자애가 사파 시골집 사진 보낸다까지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게 상황 설명이 많이 없는 거라 조금 제가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좀 아껴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시작해볼게요. 2025년 9월쯤 호치민 사는 동생과 다낭에서 골프 치고 갑자기 급 땡겨 다낭에서 처음으로 가라오케를 방문을 했어요. 내일 돌아가니 뭐 한 추억 만들려고 해서 그래야 무슨 홀 같은 데서 초이스하고 한국말도 잘하길래 얼마 안 되셨네. 호구 줘서 좀 하다가 나와서 밥 먹고 술 먹고 갔어요. 다음날 간다 하니 더 같이 있고 싶다 해서 추가 비용 주고 잘하셨네. 원래 정석대로 잘하셨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아들이 하나 있고 꽁은 하노이 살고 전 이혼남이고 별 상관없다 했고 돈 때문에 가끔 다낭에서 알바 개념을 일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1살이고 아직 어려서 고정 직장을 잡을 수 없다 했고 왜 어리냐 물었더니 집안 반대 무릅쓰고 인공수정에서 나왔다 합니다. 그리하여 점점점 글쎄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조금 의아한 점은 한 3가지. 첫 번째가 추가 비용을 주고 계속 더 있으신 거는 잘 하셨습니다. 여자애랑 형님이랑 마음이 좀 잘 맞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애가 1살이라고 해서 고정 직장을 잡을 수 없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애들이 보통 어떤 구조로 하냐면 애가 어린 경우에는 보통 아이를 우리로 치면 본인의 엄마, 외할머니가 키웁니다. 보통 저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여자애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애를 외할머니가 보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알바 개념으로 한다는 거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하노이 사는 애인데 다낭에 가끔 와서 한 1, 2주 또는 한 달 정도 하고 바짝 하고 이제 가서 또 애랑 같이 있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저런 친구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오케를 주업으로 삼는 애들도 있지만 저렇게 알바 개념으로 해서 단기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케바케요. 그러니까 호치민 애들이 하노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노이가 다낭이 호치민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은 크게 의미가 없고 본인들이 누구 소개받고 친구가 어디서 일하고 약간 그런 요소로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헤어졌고 설날에 만날 수 없음에도 하노이에 갔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불이 붙었네요. 그래서 설날에 만날 수도 없는데 하노이에 가셨고 가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5시간 정도 보내고 돌려보냈다. 야, 5시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부연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알고 싶은 정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노이를 걔를 만나러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5시간 정도만 만났는데 이때 과연 다른 여자는 만나셨는지, 시간이 안 된 게 본인이신지 여자인지. 아무튼 5시간을 봤답니다. 그러니까 5시간을 보러 가진 않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귀국 후 카톡으로 연락을 가끔 하는데 그녀는 제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개의치 않는다고 하고, 현재는 그렇겠죠. 현재는 이게 형님들의 스탠스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뭐 5녀 1남인데 바로 위더니한테만 말했다, 뭐 저건 중요한 거 아니고, 돈 요구도 없고 가끔 아들 영양제 정도 부탁을 하고, 시골집에 호르몬이 사시는데 가끔 사진을 보내주고, 근데 뭐 만나면 붐붐 여부를 떠나서 용돈식으로 1000만 동 정도 줍니다. 근데 아마 저게 만나면, 이것도 부연설이 좀 부족한데 한 번에 저렇게 주시진 않을 것 같고 며칠을 같이 있는 거겠죠? 5시간 있는 동안에 1000만 동을 주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좀 부연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8월 15일에서 17일로 하노이를 가는데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연녀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 꽁은 30대 초반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제목을, 형님 동영상 진짜 다 보고 라이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라이브 영상 폭격을 해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다 보시지 못할 만큼 폭격을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연 설명이 좀 부족하고 정확한 상황 설명이 없어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좀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형님께서 표현을 좀 안 하셨지만 이 여자애랑 조금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단순히 공정거리로 남고 싶어 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자의 가정 상황이나 아니면 형님의 상황, 나이, 그리고 여자의 나이,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알바식으로 한다라는 점도 또 말씀을 하시게,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여자애랑 연애 또는 그런 로맨스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으실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단순히 공정거리로 남으시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형님께서 말 그대로 그냥 갈 때마다 보고 이렇게 할 거면 지금처럼 그냥 1000만 동 주시고 편하실 때 보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관계에서 그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면 본인도 이거를 연애로 가야 될지 연애가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은 결정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당장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은 이번에 하노이를 8월달에 오시니까 한번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보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형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여자애가 결국에는 형님이 보러 가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를 하든 연애를 하든 시작점 자체를 형님이 선택권을 쥐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것들만 생각을 하시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미리 만날 때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알바식이든 뭐든 지금 애가 1살이고 호르몬이가 계시고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자애가 가라오케 알바도 하고 가끔 형님 만나서 공정거래하고 그렇게 살게 하느냐, 그래도 마음이 괜찮으시다 하면 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여자친구를 만드실 거면, 로맨스를 하실 거면 여자애가 가라오케에서 일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당연히 안 좋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여자의 경제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 형님들이 한국에서 버시는 돈이나 뭐 베트남이나 한국의 물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얻는 마음의 행복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형님들이, 저도 옛날에 고민하던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지금 베트남에 5년차 살면서 여자애한테 매달 돈을 주거나 주기적으로 돈을 주고 연애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외모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친구였고 같이 있을 때 되게 좀 귀엽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지금 본 베트남 애들 중에서
가정 형편이 제일 안 좋았어요. 여자애가 막 진짜 얼굴도 이쁘장하고 한데 막 가판대에서 맨날 알바하고 그 베트남 로컬 음식 가판대 팔고 밤에는 일하고 막 하루에 쓰리잡 포잡 하면서 막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가정사정도 막 집에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있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한테 나한테 한 달에 2천만 동씩,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나를 만날 시간이 생기려면 한 달에 2천만 동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자기가 하는 알바 2개를 그만둘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그럼 내가 고민을 해볼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500만 원씩 줄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뭐 계속 그런 연락들이 지속되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주기로 하고 1천만 원씩 2번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인데, 여자한테 매달 100만 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남들은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를 가지고 걔를 만나고 하는 거에 자유로울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그 여자랑 관계가 빠그러지면서 제가 진짜로 화가 났던 일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여자한테 돈을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이게 종속이 돼 있는 상황이면 나를 최우선으로 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만나기로 한 날이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DJ 같은 알바를 하는 친구였는데 DJ 일이 갑자기 잡히면 그쪽으로 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DJ 일을 하면 애가 이쁘장하고 하니까 한 번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거예요. 한 300에서 500만 원 막 이렇게 팁으로 더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일이 비정기적이니까 일이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이런 거라서 이해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저랑 오늘 저녁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나는 일정을 비워놓고, 어쨌든 나도 걔한테 돈을 주는 사람인데 10시에 비워놓고 걔를 기다려요. 근데 걔가 한 7시 연락해요. 오늘 DJ 공연이 잡혔대. 제가 처음엔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걔가 DJ 공연을 가서 DJ 공연을 밤새도록 하고 새벽 6시에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제가 그걸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나도 돈을 주는 사람이고 DJ도 돈을 버는 건데 왜 내가 주는 돈은 너랑 미리 약속이 되는데 후순위를 밀리냐. 근데 걔는 말하죠. 자기는 돈을 더 보고 싶고 내가 주는 돈과 그 돈을 다 같이 벌 거기 때문에 왜 자기 이해해주지 못하냐. 그걸로 계속 한 3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인내심에 한계가 와가지고, 그래 DJ 열심히 하고 나는 이제 너한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겠다. 약간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매달 1일, 매달 15일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한 3일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제 이번 달부터 너 돈 안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저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 어떻게 사는지 모르냐, 왜 갑자기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쫑났던 적이 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형님들이 여자애들이랑 뭔가 경제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면 항상 이게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좋고 지금은 괜찮고 하지만 결국에는 애들이 경제적인 기본 능력이 없어서 형님들이 그 부분을 감내하신다고 하시면 언젠가는 그 결말을 줘야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뭐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같이 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라오케든 뭐든 이게 돈에서 시작된 관계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서 그때는 결국에는 내가 그녀에게 줘야 되는 그런 재정적이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여자애는 그동안 내가 해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저에게 너는 힘든 사람을, 너는 사는데 여유도 있으면서 나를 왜 더 힘들게 해? 하고 나가 완전 쓰레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형님들이 만약에 여자애에게 매달 돈을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여자애가 나한테 주는 행복감이나 그런 거랑 돈이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냥 친한 친구한테 돈 빌려준다 생각하고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못 받는다.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빌려줬지만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이니까 프라이버시한 얘기를 하면 지금도 어떤 여자애랑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돈 얘기를 안 합니다, 걔는. 하지만 그 친구가 직장이 너무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목끝까지 처음 얘기가 뭐냐면, 야,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동 줄 테니까 너 다른 직장으로 옮겨. 하나잖아. 이게 목끝까지 차올랐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오늘도 가족이 아파서 가족 아버지를 간호해야 돼서 보살펴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썼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한테 지금 오늘도 하루 종일 찡찡거리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진짜 직장을 바꿔라. 하지만 내가 직장을 바꾸게 하고 매달 1,000만 동을 주다가
그 여자애랑 나랑 내 마음이 식어버리면 내가 그 천만동을 회수하는 순간 걔는 지금보다 더 힘들 거란 말이죠, 삶이.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는 베트남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 정도 그러시지만 형님들께서 그냥 친한 친구한테 빌려주는 돈이고 못 받아도 되고 뭐 욕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관점이면 괜찮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계를 시작을 하시면 좋은데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경제적으로 무언가 종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님이 관계를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노이까지 뭐 보러 가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만족을 얻고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8월에 가서 뭘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만나시기보다는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고 경제적으로 뭔가 부담을 하셔야 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